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성남 장애인 시설 지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29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 지회장 김화주와 비소금보호작업장, 시설장 백명진에 각각 승합차 한 대씩이 전달됐다. 차량을 전달받은 김화주 지회장은 보행의 제약으로 이동이 쉽지 않았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번 차량 지원은 큰 변화라며 각종 교육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전했다. 백명진 시설장은 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마다 직원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원을 나누어 이동해야 해 불편이 컸다며 이제는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시설 관계자는 이번 차량 지원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의지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에 앞장서 준 최만식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새로운 차량이 도입되면서 성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동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며 이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찾아가는 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 7, 은 10월 29일, 수,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을 주도하며 복지 서비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남양주시 다산노인복지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평강 꿈나무집 등 사업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병길 의원은 이동이 곧 복지이며 생명이다라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전달된 차량들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예산과 제도가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은 총 19억 2천만 원 규모로 승합차 경차 등 약 75대를 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으로 차량은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확보되어 향후 10년간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차량 한 대는 누군가에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되고 상담과 돌봄, 배움의 기회를 연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전달식이 도민 모두의 이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민의힘. 파주 1, 2 29일. 수. 서울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 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어 이제는 감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로 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 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진정한 자립 지원의 거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인권포럼 개최.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하 경기남부옹호기관 은 지난 10월 24일 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인권포럼 이하 인권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권익공호체계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장애인 학대 피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하늘소리 문화예술단의 사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하늘소리 문화예술단은 장애인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첼로 플룻 앙상블과 중창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다. 감동적인 무대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며 인권 담론의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서막이 되었다. 인권포럼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이날 발제는 이동석 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마타, 장애인 권익공호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유정환 관장,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삼식 부소장,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장형윤 소장 대리, 김병태 소장, 안산단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박명재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기획담당, 최선숙 과장,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동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사건 중심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 민간기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적 대응 체계의 조성을 위해 학대 방지 및 지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유정환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권익공호의 중심축으로서 예방 중심의 인권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삼식 부소장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심리의료 법률 자립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태 소장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고 박명재 장학사는 학교 교육을 통한 인권문화 조성의 중요성과 교육청 및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선숙 과장은 장애인 인권 보장은 필수 가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촘촘한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중앙정부,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권익공호체계를 정교화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의 기본 가치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각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이동권의 제약으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도로와 인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적 제약이 인권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 사람 모두의 권익을 함께 옹호하는 인권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석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장애인 권익공호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역량 강화 교육 진행.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단장 김원종 이하 도민 촉진단 은 10월 29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1층 대교육실에서 2025년 도민 촉진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도민 촉진단 역량 강화 교육은 도민 촉진단 일반 요원 93명을 대상으로 도민 촉진단 활동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및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을 통해 도민 촉진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도민 촉진단의 역할 강화, 임주희 강사, 조직 내 긍정적 에너지 확산과 소통의 기술의 주제, 정은주 강사로 진행되어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긍정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 촉진단 요원들은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동 요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여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일반 요원은 도민 촉진단이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과 이동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할 예정이며 오늘의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